이 대법원이 의도를 갖고 사법 쿠데타를 벌였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후보죠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거 망상이라는 겁니다. 탄핵 추진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망상이다. 라며 한덕수 후보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망상이다. 자,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 집단 광기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하겠다는 버릇이 또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 듯해 간담이 선언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손아귀에는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는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무슨 얘기할까요? 들어보시죠. 너무 속도전이라는 얘기 있는데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오고.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의 처리는 그건데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공문 보냈을 때 나왔던 표현 적의 처리하십시오.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결국 1심과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작용했던 주요한 증거에 나왔던 표현이 이제 적의 처리인데 지금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민 최고님 후보는 마치 이제 모르는 것처럼 당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당이 이러고 있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이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탄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변론기를 계속 이렇게 잡히고 하는 게 뭐 재판의 신속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무 불리한 불공정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국민의힘이 했었거든요. 그럼 뭐 아버지 윤석열을 위해서 그때 국민의힘은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장했던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상황과는 지금 또 너무나 다르죠. 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하면 이것이 마치 불공정 재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변론기일이 일괄로 지정되고 이런 일들도 다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대로 뭐 증인도 더 불러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뭐 633 원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정치의 시간이 도과를 했고 사법부는 사실상 사법 자제를 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어떤 결론을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대선의 항복판에 뛰어들면서 심지어 대법원 내부에서 이 전원합의체 내부에서도 설득과 수기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그 기간도 너무나 짧았지만 고작 두 차례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음에도 국민들과 일반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론 뭐 대법원장 탄핵까지는 좀 무리스럽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의 사태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현직 판사들조차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침묵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이 대선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개입한다라는 비판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말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의총 열고서는 막상 탄핵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영환 의원님? 무서웠겠지요. 사실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 분립을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준내란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입법부에서 특히 일개 정당이, 특히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야말로 내란 행위죠. 그리고 이제 사실 대법원장을
선거 재판을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오래전에 수많은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대법원 재판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법조 출입기자 시절에 서류가 30만 장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형 정치 사건일 때. 그럼 저도 속으로 했습니다. 야 30만 장을 어떻게 다 읽지? 그리고 사소한 사건도 검찰이 내면 수천 장입니다. 수천 장 언제 다 읽지? 읽지 않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과정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적용된 게 법리에 맞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만 틀린 것인지만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시간 걸린 사안이 아니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고 입법부는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과거를 정리해주지 못하면 현재를 관리할 수도 미래를 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를 오물 하수처리장을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온 시내가 광화문 내거리가 오물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리해 줘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처럼 시급한 위중한 상황 하에서는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이란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듭 대법관 탄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대법관 10명도 나머지 탄핵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표면으로 겉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충분히 이성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건 아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무서워서 당 주류가 무서워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사법부의 결정을 판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오물덩어리에 빠집니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대법원 관련 법을 바꿔서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도 다시 한번 보게 하자. 그럼 이제 사심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은 헌재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헌재 재판관 이제 100명으로 늘리자고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을 어긋나는 행동을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에 모두가 법에 따라서 모두가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법 시스템의 승복을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